자, 8월 21일 이적 시장 요약을 해볼 텐데 그 전에 화면 UI가 좀 바뀐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입중계 UI 말고 딱히 바꾼 건 없고, 이게 영상 녹화를 하면서 계속 느낀 점인데 일렁이는 그 연기가 라이브로 봤을 땐 예쁠 수 있는데 영상에서 너무 거슬리더라고요. 시선이 자꾸 분산돼가지고 저는 항상 가시적으로 확실하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걸 선호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서 영상을 편집하려고 하고 있고요. 입중계는 어떻게 바뀌냐, 입중계 템플릿이 워낙 강력하게 각인이 돼 있긴 하니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우측 상단에 위치할 예정이고요. 입중계 타이머는 그럼 어딨냐, 이렇게 시간이 뜰 예정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회 명도 확실하게 딱딱딱 복사가 되게끔 자동화를 시켜놨고요. 앞으로 더 간략하고 더 간소화된 영상을 만들려는 추구미로 영상을 만들어 갈 거고요. 다른 생방송이나 노가리 쪽의 그 UI도 바뀔 거니까 한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재밌는 이적 시장 소식들 참 많죠. 자, 우선은 첼시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로버는 독점, 베이가 투 BRL, here we go. 완전 이적 합의 옵션 및 큰 세론 포함 총액 2,950만 유로. 이게 BRL의 클럽 레코드 영입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게 팔았어요. 사실 알레티한테 링크가 떴을 때도 3,000만 유로대의 금액에 관해서 야, 이거 좀 비싼데? 이거 알레티 사는 거 맞나?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뭐 그러긴 했는데, 근데 결국에 팔았잖아요. 근데 이 선수에 관해서는 이전보다 조금 낮은 금액대가 현재 형성이 되었는데 지금 보면은 세론 40%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노가 말하기로는 이게 세론 40% 고정은 아니고 20에서 40% 유동적이다. 첼시가 정말 멜로의 코멘트처럼 정말 판매를 잘하는 구단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유럽에 각인시킨 케이스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리버풀가 판매 스킬에 관해서는 맞먹는다. 그리고 잉여 처분 관해서는 조금 더 한 수 위다. 횟수가 더 많으니까 둘 다 거의 비슷하게 어려운 난이도의 메가건들을 많이 진행한 건 맞고, 특히 유스 선수들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워낙에 공사를 잘 치던 게 리버풀이긴 하지만 이제는 첼시가 양으로 훨씬 더 많이 찍어 누르고 있고, 브로야 건도 그렇고 오늘 베이가 건도 그렇고 참 여러모로 리버풀 못지않게 굉장히 훌륭한 장사꾼의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히 첼시 팬으로서 행복하다는 코멘트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노, 가르나초가 미넨한테 연락을 할 때 뭐라고 했는지 이게 나왔거든요. 멘트가 이렇습니다. 고마워요, 바이언 좋은 클럽이죠. 근데 하지만 전 첼시에만 가고 싶어요. 얘가 진짜 왜 이러나 싶은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되게 당혹스러운 심정이 좀 있는데, 어쨌든 뭐 얘 좋다는데 뭐 되게 안 좋아할 건 없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멜로, 본머스는 첼시의 수비수 악셀 디사시에 관해서 관심이 있고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냐면 자바르니가 나갔잖아요. 대체 옵션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명백히 충분히 근거가 있는 말이긴 해요. 충분히 노릴 수 있어. 왜냐면 본머스 사실 그 정도 아니긴 하거든. 대단히 좋은 선수가 항상 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구단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름대로 현실성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빠르게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멜로, 스털링 높은 주급 때문에 완전 이적보다는 임대가 더 현실적으로 고려가 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거 사실 정설이고요. 그리고 멜로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게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니긴 하죠. 그리고 멜로, 은쿤쿠, 미넨 개인 합의 완료. 하지만 임대 이적은 거절. 첼시는 완전 이적만을 원한다. 이게 바이언하고 지금 개인 합의가 완료가 됐다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놀라운 이슈긴 해요. 왜냐면은 바이언이 은쿤쿠의 주급에 관해서 이거를 과연 후하게 줄 것인가. 왜냐면 에벨 단장이 클럽의 주급 체계를 다시 잡고 있던 게 지난 여름이었나요? 지지난 여름부터 계속 이어져 왔었고, 그래서 사네나 아니면 뭐 코만 같은, 그리고 밀러 같은 그런 고주급자리에 관해서 성능이 안 나온다면 아무리 좋은 활약을 했더라도 확실하게 냉철하게 보내는, 물론 안 좋은 활약을 한 선수는 더욱더 가차없이 내보내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게 바이언의 뚜렷한 스탠스였는데, 근데 이 은쿤쿠 바이언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주급은 아니긴 합니다만 근데 첼시한테는 되게 높은 금액의 주급을 자랑하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은쿤쿠가 지금 바이언으로 갔을 때도 그와 거의 동일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개인 합의가 완료가 됐다? 신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지만 임대 제한은 거절. 첼시는 완전 이적만을 원함. 은쿤쿠가 떠난다면 시몬스나 가르나초 영입 중 하나가 곧바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첼시 쪽에 중요한 업데이트가 어제 떴어요. 키어런 길이었나? 그 사람이 말을 하기로는 첼시의 지금 이 UEFA와 협의안을 봤던 거, 판매 금액이 구매 금액보다 높아야 된다라는 그런 협의안 때문에 첼시가 좀 이번 시즌에서 고생을 하고 있고, 마크 게이가 분명히 뚜렷하게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구단이 추가 센터백 보강을 하지 않으려는 스탠스가 잡힐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가르나초, 시몬스 외에는 별다른 이적 이슈가 안 뜨고 있는데, 이 협의안도 지난 시즌 UEFA 명단에 등록된 선수들로만 충족을 해야 된다고 해요. 명단 등록을 할 때에만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 협의안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도 이거를 지난 시즌 첼시 후반기 UEFA 명단에 등록된 선수들을 팔아서 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면 디사시, 뭐 치렐, 펠릭스 이런 선수들 완전히 배제. 마두에케, 잭슨, 은쿤쿠 이 세 명이 정말 키워드인 거죠. 그래서 은쿤쿠랑 잭슨은 이번 시즌 무슨 형태로든 간에 반드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첼시가 확실하게 이적료를 한 카드로는 챙겨야 되기 때문에 잭슨 올 은쿤쿠로는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현재 지금 매각을 진행해 보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멜로 잭슨에 관해서 말을 했습니다. 첼시 빌라 구단주랑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잭슨에 관한 논의가 로저스에 대한 논의로도 갑자기 이어진다는 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오히려 놀랄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 빌라가 로저스를 판다면 그것도 똑같이 놀랄 것 같다. 이게 자본적인 압박을 못 이겨내서 결국에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놀랄 수 있죠. NFS 스탠스가 또다시 망가져버리는. 이렇게 되면 다음부턴 그냥 돈 많이 달라는 거 아님?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되게 놀라운 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첼시와 빌라 간의 너무 좋은 관계가 지금 이 딜에 관해서 유리화가 작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확실히 둘 다 지옥길을 걸었잖아요. 동병살련입니다. 이번 시즌 UEFA 쪽에서 협의안을 제출하고 제재를 먹을 뻔했던, 사실 제재를 먹었다고 봐도 무방하긴 하지만 그 팀들은 PL에서 첼시랑 빌라밖에 없어요. 서로 뭉쳐야 됩니다. 저도 징계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좋게 좋게 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빌라도 분명히 니클러스 잭슨을 필요로 하고 있고 에메리가 굉장히 잭슨을 좋아한다는 건 많이 퍼진 소문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소식, 에제가 여기로 갑니다. 에제 투 아스날 히위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6천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총액을 받을 것이고 에제는 토트넘보다 아스날을 선호했다 라고 하면서 에제가 왜 아스날을 가는지 이런 식으로 코멘트가 달리는 것도 로마너 트윗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정말 놀랍다는 거는 왜냐면 토트넘의 1티어 피오라는 그 ITK의 수준을 넘어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확답을 했어요. 에제 딜은 성사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놀랍다라는 코멘트를 많이 하기도 했고, 토트넘 쪽의 소식을 다루는 기자 중에서 가장 에제의 영입 가능성을 정말 높게 뚜렷하게 바라봐왔던 인물이라서 저는 사실상 이거 끝났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이게 파토가 된다? 와, 사실 파토라기보다는 그냥 뺏겼다라고 보는 게 맞긴 한데, 왜냐면 딜 자체에서 협상 테이블이 엎어진 건 아니니까. 단지 팰리스는 더 좋은 제안을 받았을 뿐. 이게 아무래도 하베르츠의 부상 때문에 좀 이런 식으로 연쇄작용이 일어난 게 아닌가 싶은데, 왜냐면 하베르츠가 이번에 매니저전에 부상을 자고 뛰었다고 해요. 팀뉴스 피셜이고요. 아직 검사 중이긴 하지만 ACL 전방 십자인대는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심각한 부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제가 쿨하게 6천만 파운드 플러스 800만 파운드 이 팰리스가 요구하는 액수를 확실하게 딱 지불을 한 것 같고요. 현재로서 이게 나오는 내용들은 보면은 멜로는 6천만 파운드 플러스 알파의 패키지라고 하고, 로마노는 6천만 파운드라는 액수 말고 딱히 표기한 적은 없긴 합니다. 이건 온스테인을 통해서도 충분히 컨펌이 된 내용이고, 에제가 이제 메디컬 테스트 전에 6খন 경기까지 뛰고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정말 첼시는 팰리스, 고점의 팰리스를 유일하게 만난 빅클럽이 되겠죠. 왜냐면 리버풀은 리그레이스에서 만난 게 아니니까. 앞으로 만약에 더 다운그레이드가 된 크리스탈 팰리스인데도 불구하고 만약 지는 팀 있다? 전 재밌게 바라보겠습니다. 잘해보십시오. 아마 게이까지 나가게 돼가지고 웬만해서 지지는 않을 거예요, 빅클럽들 쪽에서는. 근데 팰리스가 빅클럽 상대를 잘한다는 거는 솔직히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가는 부분인 것 같아서 너무 방심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웃긴 게 있어요. 피오가 워낙 좀 기자보다는 신분이 낫다 해야 되나? 직업의 기초는 없긴 한데 사람들이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인지 약간 Q&A 같은 거를 평소에도 되게 많이 해요. 팬이 이거 물어보면은 답해주고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하는 인물인 걸로 아는데, 보나본 보니까 에이전트? 뭐 비슷한 하브리그 선수들을 취직시켜줄 때 꽂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기자들보단 돈을 좀 덜 버는 사람으로 알고는 있는데 뭐 사실 중요하진 않고, 어쨌든 이 사람이 이번에 팬한테 악플을 받았는데 이 내용이 좀 웃겨요. 팬이 말을 합니다. 너가 트윗을 싸질러서 아스날이 눈치채고 이제 끼어들어가지고 이적 성사를 시키려 할 거다. 야, 똑똑한 접근이란 거는 거래가 끝날 때까지 함구해야 된다. 정보를 혼자 간직해야만 하지. 이러니까 피오가 답글을 남깁니다. 그래, 맞아. 아스날 훈련장 가가지고 하베르츠 부상 입힌 것도 나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소식을 다루는 사람들이 현재 굴러가고 있는 상황에 관해서 긍정 부정 이런 코멘트를 남겼을 때 이상할 만큼 그 발언의 근원지, 즉 말한 사람, 그 사람을 탓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피오도 약간 빡친 것 같습니다. 말을 잘하네요, 재밌게. 온스테인이 말하기로는 토트넘은 에즈를 많이 좋아했는데 근데 4천만 파운드짜리 선수로만 받고 6천만 파운드라는 가격표에 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하이제킹을 당한 거다라고 이 이적 사과에 관해서 분석을 해줬고요. 그리고 현재 키스다운이 뉴캐슬이 위사를 영입하게 된다면 리버풀은 며칠 내로 이삭에 관한 비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도돌이표죠. 리버풀이 이적료 1억 3천만 파운드쯤의 비드를 한다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뉴캐슬이 고민해봐야 될 수도 있다. 이 정도 내용입니다. 뉴캐슬 요한 위사 영입을 위해 브랜트포드에게 3,500만 파운드 플러스 500만 파운드 비드를 다시 제시한 게 뉴캐슬인데요. 근데 온스테인이 말합니다. 브랜트포드가 요한 위사에 관한 이 뉴캐슬의 비드를 거절했다라고. 여기서도 동일하게 액수가 나와 있어요. 3,500만 파운드 플러스 500만 파운드. 그거 맞다고. 그리고 브랜트포드 쪽의 소식통에 의하면 위사에 관해서 브랜트포드가 요구하는 액수가 명시된 적이 없다라고 해요.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위사는 아직도 뉴캐슬의 이적을 정말 바라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애초에 브랜트퍼드가 그냥 안 팔고 싶다라는 게 확실히 보이죠. 자, 크레이그 호프, 뉴캐슬의 팀 스피릿은 여전히 강하지만 라커룸에서 갈라치기가 됐다고 합니다. 라커룸에서 이삭 지지파와 배척파 사이에 분열이 있다라고 뉴캐슬 1.5티어가 트윗을 냈는데, 참 여러모로 이삭이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시기도 확실히 팀들끼리 더 많이 뭉쳐있고 휴가를 누군가가 간 상태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 갈등의 농도가 좀 많이 짙은 것 같은데, 에리 하우는 참 고생이 많습니다. 재계약을 본인이 해주기 싫어서 안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권한이 없잖아요. 심지어 이삭을 너무 좋아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삭은 말을 듣질 않고 사이에 껴가지고 참 고생이 많아요. 이번 주말에 지금 당장 리버풀 상대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BTL로 밀란 1티어. 밀란은 호일룬을 조건부 의무 이적이 달리는 임대로 영입하는 걸 고려 중이다. 왜냐면 호일룬이 의무 이적만 바라기 때문에. 호일룬이 계속 지금 뭐 의무 이적 아니면 어디 안 가요 이런 식으로 좀 굴고 있나봐요. 그리고 호일룬과 그의 측근은 나폴리, 라이프치, 밀란과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단들에게 그가 구매 의무가 있는 임대를 선호한다고 분명히 했다라는 로마노의 트윗을 보면은 확실히 그래 보이긴 하죠. 이적이 보장되어 완전한 확신을 얻어서 본인이 좀 더 안정된 미래를 얻어가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폴리가 지금 개입을 했고요. 로마노 피셜로는 나폴리가 메뉴랑 호일룬 측하고도 협상을 각각 진행해보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나폴리의 톱4 3명이 라스머스 호일룬, 사소올로의 안드레아 피나몬티, 아르텐 도우비크, AS 로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노가 또 트윗을 올렸는데, 근데 여기서 호일룬이 나폴리 이적에 긍정적이다 라는 트윗까지 떴어요. 나폴리는 오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다시 접촉해서 호일룬 영입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호일룬도 밀란하고 되게 많은 진전을 이뤘고, 지난번에 산초랑 호일룬은 진짜 팔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지지부진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수요가 확실하다는 건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제코원, 맨시티 리코루이스 5년 재계약 예정, 노팅엄 이적과 관련하여 가르디올라랑 면담을 하고 나서 재계약을 할 것 같다. 대화가 긍정적으로 끝난 것 같죠.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좀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로마노, 돈나룸마는 시티로 이적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트래포드와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고 펩을 위해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는 시티로의 이적을 간절히 원한다. 사실 돈나룸마가 여기서 PSG에서 나가가지고 뭐 바이언, 맨시티, 뭐 리버풀 아니면 뭐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뭐 이런 구단 들어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실력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유일하게 열린 옵션이 시티 말고 없으니까, 그래서 전략적으로 시티를 확실히 원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펩의 지도, 과르디올라의 지도 또한 받아보고 싶을 거고, 여기서 로마노가 뜬금없는 소식을 올립니다. 맨시티, 갈라타사라이, 아칸지에 관해서 1,500만 파운드 이적료 합의에 도달을 했다라고 하는데, 선수 결정은 아직 없고 24시간 내에 갈라타사라이가 오퍼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칸지가 로마노의 이 트윗에 관해서 저격 댓글을 달았어요. 넌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참 여러모로 국내외적으로 로마노 많이 데이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마누엘 아칸지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맨체스터 시티를 떠나려고 서두르고 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는 게 지금 얘기인 것 같고요. 마테오 모레토, 니코 곤잘레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에 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유벤투스가 이번 시즌에 블라우비치, 더글라스 루이스, 니코 곤잘레스 등 가장 이녀로 꼽히는 이 3명을 빠르게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로이드 켈리는 지금 수요가 없으니까 못 파는 것 같고, 일단 블라우비치 같은 경우에는 밀란의 단장 타레가가 새로 접촉을 시도했다고 하고요. 블라우비치를 영입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 중이라고 하고, 최근 몇 시간 동안 접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거리가 있는 상황으로 밀란이 계속 밀어붙일지는 지켜봐야 된다. 밀란이 이번 시즌 꾸준히 블라우비치가 는 니즈를 인정하면서 계속 접근을 해왔지만, 아무래도 이번 시즌 받을 주급이 6억에 육박하다 보니까 블라우비치의 이 개인 합의를 뚫기가 너무 힘들어서 멀리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더글라스 루이스, 노팅엄과 세부 조율 중이다. 이전에는 3,300만 유로에서 3,500만 유로 수준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지만 금액을 조금 낮추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 이적료를 좀 낮추고 의무 구매 조건은 더 쉽게 하는 거. 유벤투스가 이 더글라스 루이스를 판매할 수 있는 보장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게끔 3천만 유로쯤의 수준에서 거래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하고요. 오늘 안에도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매우 좁혀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니코 곤잘레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접촉이 계속되고 있다. 시메오네와 직접 니코 곤잘레스와 연락을 취하고 있는 중. 아직 협상이 최종 단계에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니코 곤잘레스가 굉장히 핵심입니다, 이 소식에서. 왜냐면 니코 곤잘레스가 만약에 여기서 유벤투스를 나가게 된다, 아틀레티코가 정말 충분한 금액을 지불을 해서 유벤투스가 판매액을 확보를 한다고 한다면 콜로무아니 영입도 가속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뭐 산초가 갑자기 유벤투스랑 연쇄 적용으로 산초가 갑자기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링크가 잠깐 떴던 뭐 스털링 이런 선수도 가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유벤투스가 잭슨을 좋아한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뭐 잭슨이 갑자기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유벤투스엔 또 다른 바람이 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더글라스 루이스 판매 또한 굉장히 짭짤한 금액을 챙길 수도 있다 보니까